안녕하세요. 이번에 유체역학 3강이고 압력에 대한 강의입니다. 우리가 유체역학 풀면서 거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하면 압력이 손가락에 뽑힐 만큼 많이 나오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방면으로 이해하면 좋지만 직관력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압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면 처음에 1강인가에서 했나요? 좀 가볍게 배우긴 했었는데 우리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었어요. 이 설명을 드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압력이란 것과 힘이란 것은 문해완들이 볼 때는 비전공자들이 볼 땐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힘을 줬을 때 힘이 일정하더라도 압력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게 유체역학에서 큰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자, 조금씩 봐볼게요. 우리가 압력과 힘의 차이라고 하면 힘은 우리가 말 그대로 힘을 더 주냐 말 주냐의 의미입니다. 근데 압력이라고 하면 힘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면적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압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dp라고 적을 수 있는데 자,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것과 같아요. 우리가 60kg의 사람이 내 발을 밟았을 때 발을 밟은 면적이 넓은 운동화라면 많이 안 아픈 거고, 이 면적이 굉장히 작다면 압력이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힐 같은 걸로 우리의 발등을 밟았을 때 굉장히 아픈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는 식은 우리는 압력이라고 하는 건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었고요. 우리가 힘은 MA라고 쓸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일단 정지되어 있는 유체를 기준으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게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그건 똑같이 면적으로 나눈 게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M이라고 하는 질량은 밀도의 최적을 곱한 것과 같은 값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rho VG 그리고 A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V라고 하는 건 최적이잖아요. 최적, 세제곱미터. 즉 우리가 A라는 면적에다가 제곱미터에다가 높이를 곱해주게 된다면 얘도 또한 최적이죠. 혹시나 이것도 어려우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육각형의 육면체죠. 육각형이 아니고 여기 바닥 면적이 A라고 하면 이미 A 곱하기 B가 대문자 A가 된 거고, 이 높이를 H로 본다면 이 면적에다가 H를 곱해주면 이 전체 최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한 번 더 풀었으면 rho VG라고 하는 건 rho G라고 땡겨 쓰고 V를 AH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A와 A를 삭제하면 rho GH로 나오고, 우리가 진짜 앞으로 많이 쓰게 될 rho G는 감마가 rho G이기 때문에 감마 H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실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많이 쓰이는 건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P는 F 나누기 A다. 그리고 중간 과정들을 쫙 생략하고 또는 감마 H로 쓸 수 있다. 감마는 여기서 비중량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봐볼게요. 우리가 압력의 정의는 단위 면적단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하나의 이렇게 면이 있다면 힘이 이렇게 가해지는 것만 압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좀 수학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해지고 있다면 이 바닥 요 면에 가해지는 힘은 이렇게 가해지는 힘도 있고 이렇게 밀리려는 힘도 있겠죠. 이때 압력은 이게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만 압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통이 있습니다. 원기둥이 있어요.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바닥면에 가해지는 힘 있죠? 이것을 우리가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이라고 말을 하고 압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마 H가 여기 있죠? 요 감마 H가 우리가 보통은 이 비중량이 얼마라고 안 주어주고 비중을 주고 나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물의 비중량의 높이로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숙제를 반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또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유체역학의 모든 문제를 풀 때 대부분 우리가 아까 중력가속도 G가 9.8이라고 한 것처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외워야 되는 단위들이 있습니다. 대기압에 관련된 그 압력인데요. 우리가 압력의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 이것은 바로 파스칼이라고 썼는데 우리가 다른 단위와 다르게 압력만큼은 굉장히 많은 단위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압력의 단위를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압력이 무슨 단위가 있는지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먼저 제가 이전에도 썼었지만 대기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공기가 있고 지금 사람이 지구에 서 있으면서 느끼지 못하지만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기권을 형성하는 이 공기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공기층이 있죠? 우리가 이걸 대기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는 이렇게 모든 곳에서 중력가 속도를 가하고 있잖아요. 즉 공기도 가벼워서 그렇지 중력을 받아서 지구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기에 가해지는 압력을 우리가 대기압력이라 그러고 이 대기압력 PA, 요 A를 보통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이 대기압력은 생각을 해보시면 알아요. 방금 배운 걸 돌아가서 우리가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였고 이거보다 감마 H였죠. 압력은 감마 H다. 그러면 대기권에 공기에 대한 비중량이 있을 거고 그 높이에 따라서 요 윗면부터 본다면 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대기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압력은 우리가 요 표면으로부터 가해지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부분부터 깊을수록 압력이 세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대기압력은 약해지고 공기가 희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저산소증이 걸리는 거죠. 왜냐면 대기를 누르고 있는 압력이 낮다는 건 공기가 여기는 꽉 눌려 있고 위에는 좀 덜 눌려 있고 그보다 더 위에는 더 안 눌려 있기 때문에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이죠. 제가 방금 말로 설명드렸던 내용인 거고요. 우리가 결국 대기압력이라는 걸 우리가 표준 해발에 관련해서 정해놨어요. 근데 그림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서의 대기압력과 여기서의 대기압력은 다르니까 우리가 어딘가 기준을 딱 정해놓고 한 군데를 기준으로 우리가 다 단위에 대해서 압력이 얼마인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요 단위를 이제 배울 건데 여기를요. 우리가 대기압을 그냥 1atm이라고 써요. 약어는 죽어도 안 외워지는데 저도. 자, 1atm은 우리가 101325 파스칼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로 외우셔야 되냐면요. 10년이 지나도 이 숫자가 그냥 나와요. 그렇게 되거든요, 저도. 그리고 우리가 단위 환산을 안 해놨는데 101325 파스칼이라는 건 101.325 킬로파스칼이 되고요. 얘가 1100 큰 거니까 또는 0.10135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압력 단위는 다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1000배씩 커진다는 거, 이 단위가 숫자로 봤을 땐 1000배씩 작아지는 거죠. 그 정도 일단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목이 너무 잠기네요. 자, 그 다음에 10.332 미터 아쿠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터에다가
아쿠아라고 써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미터에 H2O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압력으로 인해 올라갈 수 있는 물의 높이입니다. 자,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방금 공기의 무게에 의해서 여기 눌려 있는 거였으니까 대기압은 공기의 A라고 쓸까요? 에어니까 에다가 높이, 대기권의 높이만큼 더해준 게 대기 압력이었어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환산을 해서 이 압력은 물의 높이에다가 이 높이만큼 되면 얘도 압력이라는 거죠. 높이가 훨씬 작아지겠죠. 얘는 대기압이 아니고. 이때 이 높이가 10.332m인 겁니다. 즉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대지면에다가요 대기권 높이만큼 공기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러면 대기압력이 됐었죠. 근데 이건 공기고 우리가 물을 여기 10.332만큼 쌓아놓았을 때의 압력, 요 밑에 압력 P가 가해지겠죠. 여기 압력 P가 있을 거고요. 이 압력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기압력으로는 물의 높이 10.332만큼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HG는 단위가 이번엔 밀리미터죠. 얘는 이제 수운입니다. 수운. 우리가 760mm라는 건 76cm이고 0.76m죠. 즉 수운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보다 13.6배가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물을 쌓았을 때 10.332m가 대기압력이라면 수은으로 쌓으면 13.6배 무거우니까 훨씬 낮아졌겠죠? 이게 760mm만큼 쌓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760에다가 10이 아니죠. 13.6을 곱하면 10.336이 나오네요. 약간 압력, 13.6보다 아마 여기 소수점이 있는 걸 텐데, 그래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가 중력 단위를 안 배웠어요. 시험에 안 나와서. 근데 요 정도는 조금 배워주시면 좋은데, 요건 시험에 나오다 보니, 요 킬로그램 포스 있죠? 킬로그램 포스는 실질적으로 값은 다르지만 뉴턴과 같은 개념입니다. 뉴턴보다 큰데 같은 차원의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힘의 차원은 우리가 배운 거에서는 제가 막 쓰면 또 따라오시기 어려우니까 힘은 MA였고 M은 킬로그램, 가속도는 미터에 퍼 제곱세크였죠. 그래서 질량 M, L, T의 마이너스 2승이었죠. 요 차원이 우리가 지금 배운 뉴턴의 차원인데 얘가 뉴턴이니까요. 얘도 2차원이기 때문에 같이 계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킬로그램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 센티미터 대기압은 약 1이다. 1.033인데 얘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라서 바랑 프 사이는 잘은 안 나옵니다. 우리 요네가 다 각각 단위에 따라서 전부 같은 차원인데 값이 단위만 다르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얘는 특별히 조심히 보셔야 되는 게 요 제곱 센티미터가 제곱미터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곱미터가 되면 제곱 센치보다 10,000배 큰 거기 때문에 1.0332 kg 포스 제곱 센티미터는 뭐와 같냐면 1332 kg 포스의 제곱미터와 같다는 거. 그래서 얘를 단위를 미터로 바꿔놓고 얘를 보기에서 넣어서 맞냐 틀리냐를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팁을 써놨지만 요 1ATM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요 순서대로 점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맨 앞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덜 나오고 그래도 얘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최소한 얘네는 선택권이 없고요. 밑에도 가능하면 요 2개까지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절대압력, 계기압력, 진국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온도를 먼저 보시는 게 쉬워요. 왜냐면 온도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켈빈 온도로 적어놨는데 제가 절대 온도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0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 시리아 오늘 몇 도야 이러면 20도라 그러죠. 그리고 마이너스 10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10도라고 안 부르고 그냥 영하 10도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말하면 영상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영상 10도란 말은 잘 안 쓰고 영하 몇 도다란 말을 많이 쓰죠. 즉 우리가 얘는 양수로 부르기 위한 우리가 이 앞에 수식어가 되는 거고 그냥 온도는 원래 마이너스 10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가 그 연력학 소방 원론에서도 계산할 때 설명드렸는데 절대 온도라는 건 우리가 가장 낮은 온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0도는 273 켈빈 온도라고도 부를 수 있었고 영하 또는 마이너스 10도는 영하 10도 263 켈빈이라 부를 수 있었어요. 요거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압력이라는 건 계기 압력이 있고 진공 압력, 절대 압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기 압력 있죠.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현재 공기에 의해서 우리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건 얘예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보다 공기가 압력이 6배가 높다면 6atm이 된다면 우리가 6atm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기압에 공기가 더 없어졌다면 압력이 떨어졌다면 마이너스 0.7atm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꾸로 영하 10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진공압력이 0.7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공압력이라고 하면 또는 계기압력이라고 하면 계기압력은 우리가 0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대기압을 기준으로 좌측이나 우측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읽는 거고 진공압력은 우리가 플러스 쪽은 어차피 읽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 값을 읽는 개념이라서 진공압력이 0.7이다 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0.7 계기압력이랑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절대압력은 우리가 절대 0도에서 불렀던 것처럼 완전히 압력이 없는 상태, 진공 상태에서 읽게 되면 얘는 0.3atm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대기압이 1이니까 그보다 0.7이 낮으면 0.3이 되겠죠. 이걸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잠시만요. 자, 우리가 지금 압력계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여기가 0입니다. 0.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5예요. 5. 이쪽을 지시계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5 그냥 파스칼이라고 할 거예요. 이번엔 그냥 그래도 대기 압력 단위를 넣어서 5atm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5atm은 우리가 여기서 0이라고 하는 건 이미 대기압이라는 1atm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5atm은 절대 압력으로 보면 완전 진공인 마이너스 1atm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0이 1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얘를 절대 압력으로 바꾸면 얘는 6atm이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당연히 되셨겠죠?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이 압력계가 절대 진공부터 시작을 한다면 완전히 진공 우리가 요 아까 처음에 있었던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 있을 때 얘가 0.3이었죠. 아까 그래프에서 얘는 절대 압력으로 읽으면 그냥 0.3atm입니다. 근데 계기압력으로 읽으면 여기 지금 대기압을 기준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0.7atm이라고 부를 거예요. 1 빼기 0.3을 해서 0.7atm. 그쵸?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값으로 읽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말로 써보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계기압력은 대기압을 기준으로 측정한 거여서 대기압일 때는 계기압력은 빵입니다. 대기압보다 크면 플러스, 작으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온도는 20도다 마이너스 10도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대기압을 기준으로 측정한 대기압력보다 작은 압력만을 말할 때 우리가 진공압력이라고 하고
대기압인 경우는 또 진공압력은 0이 되고 모든 진공압력은 대기압보다 작으므로 마이너스란 말을 안 붙이고 그냥 진공압력 몇 파스칼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온도라면 영하라고 부르는 건 다 0도보다 낮으니까 영하 마이너스 10도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이중으로 말하는 거고 영하 10도다, 영하 30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압력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는데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측정한 거다 보니까 우리가 대기압력도 절대압력으로 봤을 땐 1atm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기압력으로 6atm은 절대압력으로는 7atm이 되는 거죠. 왜냐면 온도가 20도인 건 293켈빈이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완전 진공보다 낮은 압력은 없기 때문에 절대압력은 다 플러스로 표현됩니다. 온도는 켈빈 온도가 절대 온도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눠보면 절대압력은 대기압력 플러스 계기압력이 됩니다. 자, 여기 6atm을 읽는다고 봐볼게요. 이만큼의 절대압력은 여기 이만큼의 대기압력에다가 계기압력을 더한 게 되죠. 이게 계기, 얘가 대기죠. 그쵸? 그리고 또 절대압력은 적은 쪽으로 읽으면 이만큼의 여기 0.3만큼의 절대압력은 여기 대기압력에서 좀 밑에다 볼까요? 이만큼의 진공압력을 뺀 값이 되죠. 요만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글로도 작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위 환산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이걸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일단 단위 환산을 하려면 요 앞에 여기 지금 배웠던 이 부분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가 17m 아쿠아를 수은주 밀리미터로 바꿀 때 이 HG가 수은입니다. 단위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처음에 문제에서 미리 아쿠아를 줬잖아요. 미터 아쿠아를. 그럼 먼저 미터 아쿠아를 씁니다. 이렇게. 단위를 뭐 생략하실 수도 있고. 자, 미터 아쿠아를 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압으로 나눠요. 미터 아쿠아의 대기압은 10.332 미터 아쿠아였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수은주 밀리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대기압인 수은주 밀리미터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곱해주면 같은 단위끼리 삭제되고 우리가 이걸 계산기로 이렇게 두들기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수은주 밀리미터로 환산한 단위가 나온다는 거죠. 모든 단위 전부 다 바꾸려는 단위, 그러니까 원래 단위를 그 해당하는 똑같은 단위의 대기압으로 나눠주고 바꾸자고 하는 단위로 다시 대기압으로 곱해주면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압이 90kPa인 곳에서 진공 76mmHz는 헤르츠가 아니죠. 수은주 밀리미터는 절대압력으로 약 얼마인가? 심지어 킬로파스칼을 물어봤네요. 이 기압이라고 하는 건 대기압을 그냥 기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압력 잘 몰라도 진공압력은 대기압보다 작은 거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력이 절대압력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문제가 복잡하게 각종 단위를 다 섞어놨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어본 건 결국 킬로파스칼로 물어봤으니까 이 둘 중에 수은주 밀리미터를 킬로파스칼로 바꾸면 좀 쉽게 풀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76을 대기압으로 나눕니다. 얘가 수은주 밀리미터였으니까 760 수은주 밀리미터로 나누고요. 그냥 봐도 10분의 1이네요. 그리고 그 킬로파스칼로 바꿔야 되니까 101.325 킬로파스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근데 딱 지금 봐도 10분의 1이니까 10.1325 킬로파스칼이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진공압력에 대한 값이었으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주고 원래 대기압은 90kPa이라고 지금 보기에 주어졌으니까 이 두 개를 빼면 약 79.9 kPa이 되겠네요.
이건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딱 처음에 감만 잡으시면 되게 쉽게 풀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표준 대기압인 1기압에 가장 가까운 것은? 제 생각에는 이게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쫙 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기를 다 바꿀 필요는 없죠, 사실. 우리가 이제 내가 바꾸고 싶은 애로 통일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나는 이제 1번이 860이니까 수은주 밀리미터니까 얘로 한번 바꿔봐야지 하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기압이 수은주 밀리미터일 때는 760 수은주 밀리미터였죠. 얘는 100 차이가 나네요. 그럼 10.33 미터 아쿠아는 우리가 수은주 밀리미터로 바꾸면 10.332 미터 아쿠아에 760 수은주 밀리미터를 곱해주면 얘는 거의 그냥 뭐 봐도 760 가까이 나오겠네요. 760.147이 나오네요. 자, 일단 더 보고. 그냥 안 봐도 얘가 답이죠. 지금 거의 똑같은데. 자, 그래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01.325 바는 우리가 대기압으로 바를 봤을 때는 1.013 바였기 때문에 곱하기 760을 해주면 그냥 봐도 얘가 대충 100배잖아요. 얘가 대충 한 76,000은 나오겠죠. 그래서 정확히 계산기 안 두들겨 봐도 얘 답이 아닐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미터 제곱이 함정입니다. 1.0332는 킬로그램 퍼스 제곱미터는 1033이 킬로그램 퍼스 제곱미터입니다. 1.033이었던 건 그 제곱 센티미터일 때였어요. 이 미터기 때문에 만 배가 커야 되고, 얘는 지금 보면 대충 만분의 1이니까 한 0.076 수은주 밀리미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가장 가까웠던 2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감을 좀 익히면 얘는 이미 100배 차이 나네, 얘는 한 100 차이 나고 10.33이 대기압이랑 거의 똑같네, 뭐 이렇게 안 보고도 푸실 수 있는데, 이제 얘가 이제 함정 카드로 많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문제 중에 어려운 건데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문제를 딱 보면 지금 공부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풀라는 거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물어본 건 지금 요 A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계기압력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를 1번이라고 두고 여기를 2번이라고 둘게요. 1번은 지금 대기압이죠? 그쵸? 그리고 2번은 요 안에 지금 공기가 대기압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물이 지금 이쪽이 높아요. 여기 뚫려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얇은 빨대가 있다고 볼게요. 사람이 입으로 바람을 여기다 후 불고 있으면 물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여기 안에 압력이 지금 요 뚜껑 열린 데보다 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때 빨대에 이렇게 후 불면 부글부글 하잖아요. 여기 압력이 높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높은데 얼마만큼 높냐면 이 물에서 요만큼의 차이만큼 요 2번의 압력이 높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압력, 요 높이 차이만큼 여기 압력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압력이라는 건 감마 H로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물이 들어있으니까 감마 워터 H만큼 이만큼 차이가 1번보다 2번의 압력이 지금 높은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다른 문제들은 쉬워요. 물의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였고요. 지금 높이가 3m죠, 차이가. 그래서 3m의 차이를 곱해주면 얘가 29,400 파스칼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 29,400은 요 대기압인 PA에다가 29,400을 더해주면, 이건 파스칼이 아니고 대기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2번 지점의 압력이 돼요. 이 PA를 그냥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대기압.
자, 그러면 여기나 여기나는 같은 공기이기 때문에 압력이 똑같습니다. 근데 A 지점의 압력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또 이만큼 기름 무게가 A 지점을 누르고 있어요. 그쵸? 그럼 방금 전에 계산한 것처럼 똑같이 이번엔 여기 2번이고 A 지점이라 보면 되겠네요. 압력 차이는 똑같이 제가 좀 작게 썼어야 되는데 이쪽에다 써보겠습니다. 이번에 자, 압력 A는 A 지점은 압력 2번에다가 우리가 그 비중량 높이만큼을 곱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 비중량을 모르니까 이 비중량은 다르게 쓰면 물의 비중량에다가 높이를 해주고요. 비중을 곱해주게 되면 이 기름의 비중량이 됐었죠. 그럼 요를 계산해 보면 물의 비중량 똑같이 9,800에 높이는 534에서 12m가 되고요. 비중은 0.8이라고 여기 문제 중에 주어졌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얘가 따로 계산하는 게 없네요. 0.8 곱하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94,080 파스칼이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요만큼의 압력이었잖아요. 그럼 P2를 더해줘야 되는데 P2가 P1 플러스 29,400이었죠. 그래서 원래 PA를 정확히 다 쓰면 P1 그냥 이제 대기압으로 바꾸겠습니다. 대기압에 29,400에 더하기 94,080 파스칼이 되는데 여기서 물어본 값이 계기압력이니까 대기압력은 무시해줘야겠죠. 대기압력 위로 재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를 다 합치면 123,480 파스칼이 되고 여기에 지금 없는 이유는 물어본 단위가 킬로파스칼이기 때문에 나누기 1000 해주면 여기가 점으로 바뀌어서 123.48 킬로파스칼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푸실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우실 건데 뒤에 넣기엔 또 너무 쉬운 문제가 돼버려서 그냥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한번 이해해 주시고 너무 어렵다면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